직장에서 사내 연애로 남편을 만나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김 씨. 30대에 접어들자 임신을 준비했고 큰 어려움 없이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촌 누나는 이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일명 고차수, 난임 판정으로 시험관 시술만 10회 이상 진행한 데다가 마지막 임신마저 계류 유산되면서 난자 공여를 받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 사촌 형님은 김 씨 부부를 찾아와서 평생의 소원은 새 가족을 이루는 거라며 조심스럽게 난자 증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김 씨. 난자를 증여해달라는 사촌 형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사연은 실제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니까요. 자, 20대에 결혼을 했군요. 네, 김 씨는 대학 졸업하고 직후부터 직장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남편이랑은 회사 입사 동기 사이였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 부부에게 어떤 지원되는 복지, 그런 혜택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른 나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혼을 빨리 결심하게 됩니다. 자, 승현님. 네. 근데 아이는 좀 천천히 갖기로 했다면서요. 저 신혼철 좀 즐기면서 신혼을 즐기는데 30대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임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임신을 하려고 노력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결심이 서는 순간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어허. 건강하게 아이를 이제 출생했는데 남자 아이를 출생했고 그런데 여자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래도 없던 이 남편의 사촌 누님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보통 이제 사촌 누님을 만나는 건 명절 아니면 제사죠. 근데 여기는 제사를 안 지내고 또 거리가 멀어서 명절에도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촌 누나, 그러니까 사촌 형님을 만난 것도 결혼식, 본인 결혼식하고 남편 조부모님 상치를 때만 만났다고 하는데 어느 날 사촌 형님이 남편을 통해서 밥을 사주고 싶다. 우리 같이 부부 동반 식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밥 먹자면 밥 먹어야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태어난 이제 김 씨 아이 얘기도 하면서 갑자기 사촌 형님의 사연까지 듣게 됐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요? 네, 사촌 형님이 30대 후반에 늦은 결혼을 했는데 2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이 훌쩍 지났어요. 5년 동안 이제 임신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과배란 유도 주사를 늘 맞고 집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약해진 거예요. 건강도 별로 안 좋아졌고. 근데 이제 시험관을 10번을 넘게 했는데도 이제 안 되니까 그걸 고차수라고 부르거든요. 고차수인데다가 이제 뭐 공남포, 그러니까 뭐 난자 채취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하급 난자, 그러니까 뭐 수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난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라고 한 시험관에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6주 차에 유산이 되고 말았다고 해요. 자, 승현님.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계류 유산이 되면 그게 진짜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소장님이 교수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게 난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면 정말 절박하게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내가 노력했는데 정말 이게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촌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아이를 출생해서 있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 말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친자매가 없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나에게 난자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힘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론 말하는 쪽에서도 힘들게 겨우 꺼낸 얘기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네, 그래서 김 씨도 사실 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촌 형님이 굉장히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탁하는 거 너무 미안하다라면서 앞으로 내가 정말 친언니처럼 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차도 한 대 뽑아주겠다. 금전적인 어떤 이 보상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절박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면서 평생 소원이 아이 하나 갖는 거였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왕 할 거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사람한테 받고 싶다 이렇게 설명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니까 김 씨도 일단은 병원에 가보긴 했습니다. 난자 증여가 가능한지 검사를 해봤는데요. 상태가 좋아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모유수유 중에는 불가능하니까 이거 끝나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 이게 윤리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이거 좀 넘어야 될 우리 사회에선 이 산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저도 이건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몸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야기고 어쩌면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숙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본인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되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본인도 둘째를 또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또 이 과정이 복통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겁도 나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만약에 내가 출산을 하면 이 내 아이랑 또 그 아이와 관계가 또 뭐 친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그 아이를 마주쳐야 되는데 그것도 참 큰일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원래 DNA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김 씨의 남편 혹은 뭐 남편의 주변 아니면 김 씨의 주변에서는 뭐라고 또 합니까? 많이 갈려요. 이제 일단 남편은 사실 뭐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본인 몸이 괜찮고 뭐 그러면 저쪽이 저렇게까지 절박하게 하는데 그럼 해주면 어떻겠느냐. 에? 그리고 시가에서도 뭐 말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시가에서는 강요는 하지 않는데 내심 해주는 거를 원하는 듯한 눈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김 씨 부모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펄쩍 말도 안 뛰죠. 되는 소리죠. 펄쩍 뛰죠. 뭐 일단 내 딸 몸 상할 거 분명하고. 당연하죠. 거기다가 보상이고 뭐고 이런 재환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차 한 대 진짜 뽑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진짜 가족이 분리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제 난자를 원한다는 남편의 사촌 누님, 이거 증여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지금 저희가 뽑아봤는데 법적인 것부터 좀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제 난소가 없거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정상적인 난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금전적인 대가나 뭔가 유무형의 이익이 결합되면 이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차를 뽑아주겠다. 네, 이게 무슨 뭐 이걸 해주면 이걸 해주겠다라는 이게 계약 관계처럼 만약에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3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 상황, 뭐 차 뽑아주겠다, 대가를 주겠다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채팅창 분위기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뭐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생각도 다 이미 이제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자, 승희 의원님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 그 사촌 누님 쪽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이분에게 이제 정리를 요청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아까 난임, 즉 그게 더 이상 이제 난자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게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태어나서 뿌리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일 수가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좀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난자를 받아서 그 아이를 출생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은요? 네, 그러니까 이 언니가 지금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이지는 못하고 감정적으로 좀 일을 처리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언니께서 난자 공여를 받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제 난자 공여를 받아서 아이를 낳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그 언니도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맞아요. 높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인내를 할 걸. 그리고 또 그 태어난 아이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저 친척 아줌마가 우리 엄마라니. 그러니까 굉장히 모두한테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언니가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건 사실이니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이런 것이 나에게도 힘들고 언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니까 우리가 같이 좋은 난자 공여자를 찾아보자.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함께 도와주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언니도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을 보면서 그냥 입양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여기서는 남편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내 입장, 김 씨 입장에서 이걸 그렇게 또 아주 가깝지도 않은
뭐 사촌 형님에게 이걸 막 설득하는 그 작업도 너무 괴로운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출생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일 그냥 그 지금 사촌 형님, 사촌 누님이 저희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족 간에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들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혹시 그 좀 소수 의견이 있나요? 제가 본 바로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 네, 없었고 다만 나는 해줄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내 딸이라면 말리겠다 이런 분은 계셨고요. 힘짱님 유전병 있다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거절을 하라. 네, 그다음에 카나님 난자가 그냥 쑥 나오는 줄 아나 봐요. 맞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몸 축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셨습니다. 또 김은경님 한 번에서 실패하면 또 해달라고 할 거 아닌가요? 하셨고요. 박은하님 내 아이가 신우집에서 자라는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정영부님도 평생 걱정거리예요. 최고행운님 차 한 대에 넘어가지 마세요. 훨씬 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하셨습니다. 아, 역시 이 7천여 분의 물론 앞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오셨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집단 지성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